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나라 때 활동했던 글로벌 기업가 여부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진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기 전이고요. 보시면 이제 전국 칠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나라, 초나라, 그다음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지내던 그런 시절입니다. 당시에 이제 사마천 사기에서는 이 여불이라는 사람이 이 한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전국책에서는 여불이라는 사람이 위나라의 복양지역 출신이다 이렇게 해서 뭐 출생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불분명해요. 출생은 정확하게 언제 했고 어디서 했는지는 불분명한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시대를 주름잡던 아주 다국적 기업가였고 거상이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성공한 슈퍼개미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성공한 재벌일 수도 있습니다. 거상이었고요. 어린 시절에 여부리는 좀 이쪽 이제 돈을 다루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이런 상업적인 부분에서 이미 좀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어릴 때부터 이런 이제나 상의 능력이 있었냐 하면은, 이 여부리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여충이라는 사람인데, 위나라에 보면 위성이 있죠. 위성. 위나라에 위라는 성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활동하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이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이름값이 있던 한약재 상인이었고요. 이제 여부리의 아버지 여충이도 나름대로 이제 좀 이제 이 한약재 장사를 통해서 재산을 어느 정도 모았던 그런 수완이 있는 장사꾼이었고, 이제 여부리는 아버지의 이런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부리의 스승이 아버지 여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부리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크면서 독립을 해서 장사를 하는데, 여부리가 활동했던 지역은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조나라의 한단이라는 곳이 있죠. 한단. 여기 한단이 지금 요즘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돼 있는데, 한단이 이 당시에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부리가 이제 그 커맨드 센터를 놓고 장사를 했던 곳은 한단이고요. 그리고 뭐 한단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국 칠웅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이미 이제 이름 있는 갑부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의 장사 패턴을 보면 일단은 가치 투자자예요. 쌀 때 철저히 분석해서 쌀 때 사고 비싸지면 내다 팝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주식회사나 기업이나 그러니까 기업이나 뭐 이렇게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지금보다 당연히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장사를 하던 건 이제 주로 이제 약재나 물건, 뭐 보석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그 물건들을 시장에서 값이 떨어지면 사서 모으고 올라가면 내다 파는, 이게 단순한 이제 가치 베이스의 트레이딩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가치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마천이 쓴 사기에 화식 열전편에서도 나오는데, 무릇 훌륭한 상인이라고 하면은 시장에 물품의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걸 사들여가지고 좀 이렇게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또 시장에 물건이 공급이 딸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므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좀 내다 팔아서 다시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그걸 잘 해내는 사람이 훌륭한 상인이다라고 사마천이 사기의 화식열전에서도 쓴 적이 있죠. 거기에 딱 들어맞는 투자자고요. 그리고 이제 아비트리지 트레이더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장사를 많이 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에서 영지가 뭐 1,000원인데 이 가오유 여기서 뭐 영지가 한 근에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영지를 떼다가 여기 갖고 와서 갖다 파는, 단순한 이제 그 지역 간의 정보와 특산물 생산되는 그 불균형을 이용한 무역이죠. 뭐 지금도 무역의 기본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활발하게 했던 상사 어떻게 보면 상사를 운영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글로벌 상사 대표자 겸 뭐 아비트리지 트레이더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번 방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요. 이제 이 사람이 장사의 신이라는 타이틀, 그 다음에 이제의 신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사마천이 사기에서 여부리 열전에 쓴 내용을 보면 여부리는 집에 천금을 쌓아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천금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정확하게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때릴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도저히 셀 수 없는 정도의 재산을 쌓아두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번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고 돌아오면 텐베거를 쳤다. 부럽네요. 네. 종목을 하나 고르면 무조건 텐베거를 쳤다 소리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단을 중심으로 열심히 장사도 하고 돈을 벌던 중에
이제 또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에 또 눈이 갑니까? 권력에 눈이 가죠. 명예와 권력에 눈이 가게 마련인데, 원래 여부리네 집안도 그렇게 또 못난 집안이 아니에요. 좀 되는 집안이라서 여부리도 이제 바로 정계로 진출할 수 있었고 뭐 장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여부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장사에 수완이 있다 보니까 장사의 길로 온 거죠. 근데 이제 돈이야 뭐 원 없이 쥐고 흔들 정도로 벌었는데, 이제 권력에 쓱 눈을 돌리는 계기가 하나 생깁니다. 아까 전에 그 여부리가 활동했다던 주력으로 활동했다던 한단을 보면 여기가 조나라입니다. 조나라죠. 조나라인데 이 조나라 한단에 진나라의 왕자 중에 한 명이 볼모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단에 지금 진나라 왕자가 볼모로 잡혀 있다. 그 사람이 이제 이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돼요. 당시 진나라 상황을 보면은 그 아까 전에 7개 나라 중에서 그래도 가장 국력이 센 나라였는데, 그 지금 진나라의 이 당시 왕이 소양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양왕이고, 아까 전에 그 여부리가 한단에서 발견했다는 왕자는 이 소양왕의 손자격인 거죠. 손자격. 그 소양왕의 아들이 이제 안국군이라는 태자가 있었는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 있어가지고 왕이 되진 못한 상태였어요. 그냥 태자 책봉은 된 상태. 그리고 이 안국군 밑에 자식이 20명이 있었어요. 형제 자매가 20명이 있었는데, 문제가 안국군이 가장 예뻐했던 본처가 있는데, 본처가 화양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화양부인 밑에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안국군 밑에 태자를 책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20명의 자녀는 전부 다 첩들한테서 태어난 거죠. 첩들한테서 태어났는데, 이 아까 한단에 이제 볼모로 잡혀가 있던 이 이인이라는 왕자는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따지면 7번째고, 그다음에 이인의 어머니가 하희라는 첩인데, 이 안국군 이 사람이 하희는 되게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배척하고, 어지간히 했으니까 저기 아들내미 또 저기 보내놨겠죠. 뭐 요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여부리가 또 기회를 포착하는데 신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에 느낌표 전국 반짝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야, 이거 투자 포인트다. 만약에 지금 진나라 저기 황실이 저런 상황인데, 이 이인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태자로 책봉시켜서 왕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자기가 해낸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장사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부부, 그리고 그 이상의 권력을 질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딱 생긴 거죠. 투자 아이디어가. 근데 당시에 이 이인이라는 왕자를 보면은 남의 나라에 잡혀와 있어가지고 볼모로 잡혀 있는데, 당연히 일거수일투족은 다 감시당하겠죠. 그리고 뭐 대접해주겠습니까? 맨날 박배당하면서 살고, 그다음에 이제 볼모 생활이 6년이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이 이인을 찾아오는 손님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되게 불운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야 손님 안 오는 거 당연하지만,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집에 찾아오는 손님 하나 없었다. 그 정도로 이 이인의 상황이 지금 좀 공공한 상황이었고, 진나라의 그 이제 황실로 들어가서 태자 책봉을 받는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형제가 20명이나 있고 또 위에 형들도 주르륵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땅바닥에 버려진 PBR 0.1배짜리 쓰레기 주식 취급을 당했던 거죠. 근데 이 여부리 눈에는 이거 아니다. PBR이 0.1배지만 나중에 PBR 10배짜리 회사, 즉 100배거, 1000배거, 10,000배거 이상 칠 수 있는 기회다. 이거는 딱 포착을 한 겁니다. 포착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한단에서 여기 복양 있죠. 위나라의 복양으로 잠깐 들러요. 위나라 복양을 잠깐 들러서 아버지를 만나서 여쭤봅니다. 제 아버지, 농사를 만약에 잘 지어서 장사를 제대로 잘 하면은 몇 배나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10배 정도 남길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부리가, 아버지 그렇다면 보석 장사 같은 거, 좀 진귀한 물품 같은 거를 장사를 잘하면은 얼마나 이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100배 정도는 남길 수 있겠지. 100배 주식, 100배 정도 남길 수 있겠지 라고 했죠. 여부리가 이제, 그렇다면 아버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의 투자를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쥐게 되면 얼마나 이 이문을 남길 수 있겠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그거는 1,000만금 이상이겠지. 1,000만 배 이상. 그치만은 환산할 수가 없다. 무한대의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리턴이 무한대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부리가, 아버지도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아버지의 생각을 확인하고 나서 자기가 이때까지 벌어놨던 모든 재산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한단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부리 눈에는 이 이인 왕자,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이인 왕자는 기화 과거이죠. 희귀하고 진귀한 거. 희귀하고 진귀한 건데 지금 기회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 그렇지만 자기 눈에는 희귀하고 진귀한 거고, 이걸 보유하면은 나중에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보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거처곤 부득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기에 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금 이인의 상황이 거처가 공궁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여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인한테 접근을 해서 약간 이제 교류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바보는 아니야. 바보는 아니에요. 분명히 머리도 좀 있고 똑똑한 사람이야. 센스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뜻이 없냐? 뜻도 없잖아. 뜻도 있어요. 큰 뜻도 있어.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공궁한 거예요. 거처가 공궁하고 지금 자기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냥 뭐 진나라에 자기 아버지도 별로 얘한테 관심 없고, 조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조나라 왕실에서 이제 뭐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 된 거죠.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있고 뜻도 있으나 거처가 공궁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거처곤 부득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투자 포인트를 찝었죠. 그래서 여부리가 이 사람을 탁 찝습니다. 찝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자기 뜻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제가 왕자님의 가문을 한번 일으키고 싶습니다. 했더니 또 왕자라고 꼴에 자존심 있다고 시덥잖은 소리 하지 말고 자네 가문부터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부리가 굴하지 않죠. 여기서 왕자님이 잘 되셔야 나도 덩달아 잘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인 왕자도 눈치를 챈 겁니다. 뭔지 되게 위험한 얘기죠. 사실 태자 책봉이나 뭐 왕위 같은 문제는 이 당시에는 잘못 말하면 목이 날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인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니즈가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나? 진나라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직접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 이인이 생각하기에도 이 여부리의 제안이 딱히 손해 날 건 없는 거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어차피 이대로 쭉 살다 죽을 건데 여부리가 뭐 해준다는데 한번 해보는 거지. 실패해도 그냥 이대로 살면 되고 잘 되면 자기는 왕이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믿자야 본전이다. 그래 좋다고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부리가 이 기획한 대로 이인 왕자가 나중에 진나라 왕이 되면 진나라의 절반을 떼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일을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저희가 여부리의 재산은 1000만금이라고 했죠. 이게 진짜 1000만금이라는 얘기가 있고 뭐 그냥 상징적인 금액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재산의 절반씩 딱딱 떼가지고 절반은 이인한테 줍니다. 쓰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절반은 이제 진나라 그 본사 진나라 수도 함양에 가가지고 쓸 예정입니다. 절반씩 딱딱 떼서. 그래서 먼저 이제 이인 왕자한테 주는 500금은 이제 이인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용해서 조나라의 상류층들하고 인맥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평판 관리를 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댓글 부대, 댓글 조작도 좀 하고, 언론사에 돈 써가지고 이미지 메이킹도 좀 하고, 이렇게 네임 밸류도 올리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엄프를 좀 하라. 그러라고 준 돈이에요. 이 500만금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부리는 500만금을 들고, 이제 여기 진나라 수도 있죠. 함양에 들어옵니다. 함양에 들어가지고 뭘 먼저 하냐면은, 화양 부인이 그래도 지금 안국군 태자의 부인인데 바로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화양 부인의 언니 요런 측근들부터 먼저 공략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기록을 보면 영지버섯을 뭐 300근을 줬다. 그리고 뭐 당연히 보석이나 뭐 비단이나 이런 값진 온갖 뭐 눈 돌아갈 만한 걸 줬겠죠. 눈 돌아갈 만한 걸 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접근했더니 이제 화양 부인 언니가 여부리를 신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화양 부인이 자식이 없지 않느냐. 자식이 없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안국군이 이제 죽고 안국군 사후에 다른 태자가 책봉이 되면은 그 태자의 어미가 이제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양 부인의 지위도 당연히 불안해지죠.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논리로 삼아가지고 이 화양 부인의 언니와 화양 부인은 공략을 해요. 화양 부인한테도 당연히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화양 부인이 당신이 자식이 없는데 양자를 하나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나중에 태자로 책봉해야 당신도 나중에 아니가 괜찮다. 아니면 당신도 죽는다.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고 화양 부인 언니도 당연히 매수가 돼 있으니까 계속 화양 부인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일단 이성적으로 논리로 설득을 했죠. 논리는 확실히 맞는 논리야. 화양 부인 입장에서도 말이 돼요.
논리로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작전 들어갑니다. 감성을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인태자가 머나먼 조나라 땅에서 매일 화양부인 쪽으로 절을 한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우리 어머니 되게 그리워한다. 어머니 보고 싶어 한다. 엄청난 효자다. 너무너무 그런 효자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뭐 초나라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화양부인이 초나라 출신입니다. 지금 진나라에 시집을 와 있지만 화양부인은 초나라 출신이거든요. 근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는 사람이야. 궁 밖으로 못 나가니까. 뭐 이렇게 막 또 감성 작전을 해요. 근데 여부리가 이 돈을 들고 이 함양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일단 화양부인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단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인하고 노는데 한단이 여기죠. 장사했던 곳. 그 다음에 이 진나라 수도는 함양 여기고 한단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벌이면서 놀고 있는데 이 이인 왕제 이 샤크가 이 조이를 보고 첫눈에 또 반해버립니다. 조이. 이 조이 너무 예쁘다. 이 조이를 나한테 달라. 근데 여부리가 팍 뚜껑이 열린 거죠. 왜냐? 여부리가 가장 아끼는 애첩이었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그냥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야, 이때까지 이인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한테 때려박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있는데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여부리가 되게 애정하고 아꼈던 진짜 최고의 애첩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줍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면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인하고 틀어져 버리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래 뭐 여자 한 명이 대수냐 해서 줘요. 그래서 여부리랑 이제 놀아나던 조희 애첩인데 이인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를 좀 흔들어 놓을 일이 생기는데 조희가 나중에 이 조나라 땅에서 아들 한 명을 낳거든요. 근데 이 아들 한 명이 나중에 진시황이 됩니다. 진시황.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과연 이 진시황이 이 여부리의 자식이냐 아니면은 이인의 진짜 자식이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 역사적으로도 아직 결론이 안 난 거거든요. 뭐 누구는 여부리의 자식이다, 누구는 이인의 자식이다 하는데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이가 태어난 달수가 뭐 한두 달이 빠진다 어쩐다 해가지고 결론은 안 났습니다. 어쨌든 이 집의 족보는 이렇게 꼬였다. 그래서 요 조희라는 사람이 진시황제의 엄마인 거죠. 약간 생녀예요, 생녀. 되게 밝히는 여자. 요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문제가 이제 지금 조나라에 이인이 계속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미 여부리는 장사는 접었어요. 지금 자기가 벌어놓은 돈 갖고 이제 몰빵해가지고 이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거기다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단에 장사하는 거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없는데 지금 아직 이인 왕자가 조나라 한단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진나라가 자꾸 조나라를 쳐들어와서 찝쩍찝쩍 되는 거야. 그것도 짜증나는데 결국 일이 터져버립니다.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기원전 260년에 장평 전투가 터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조나라가 져요. 조나라 장수가 이제 죽으니까 병사들이 45만 명이 다 항복을 하는데 문제가 진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처치 곤란인 거야. 왜냐면은 살려서 돌려보내주자니 얘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다시 우리한테 덤빌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으니 식량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45만 명 먹여 살리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나라에서 병크를 터뜨립니다. 이 45만 명을 다 매장시켜버려요. 땅에다. 지금 이 구덩이 판 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진나라가 한단을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조나라의 효성왕, 당시 효성왕이었는데 못 참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못 참는데 할 수 있는 건 없어. 왜냐면은 진나라의 국력이 너무 세.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 지금 자기 조나라에 이인 왕자가 볼모로 들어와 있잖아요. 걔를 죽여라 그냥. 죽여라. 이거를 여부리가 또 정보를 캐치해서 듣죠. 여부리가 누굽니까? 이 또 정보와 돈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함양으로 튀어. 그래서 여기 한단 여기 있던 이인 왕자를 함양으로 빼돌리는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빼돌리냐면은 조나라 관리들하고 병사들이 이제 이인을 잡으러 왔는데 정보는 있었지만 늦었어. 이미 병사들이 들이쳤단 말이죠. 그거를 또 막 뇌물을 써가지고 어떻게 잘 빠져나옵니다. 예. 돈이면 다 된다. 지금도 돈이면 어지간한 건 되는데 이때는 진짜 돈이면 다 된다. 근데 문제가 이 조희랑 이제 아기 진시황이 아직 여기 한단에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이 조희랑 아기 진시황이 이제 진나라로 피신을 못 오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기록을 보면 아니 그냥 조기도 그냥 집에 친정집에서 편하게 있다 왔다. 친정집에 편하게 숨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제 함양에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인하고 뭐야 이거 화양 부인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아까 안국군의 부인, 안국군의 차기 이제 왕입니다. 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황후가 될 사람이죠, 이분이. 얘한테는 어머니고, 뭐 왁구로 보면 이분이 딸 같지만 어쨌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만나자마자 이 또 이인이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야. 만나자마자 절을 하면서 막 쿵펑 우는 신용을 하면서 어머니 뵙고 싶었다고, 막 어머니 너무 그리웠고 뵙고 싶었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해요. 막 뭐 음악을 동원합니다. 음악을 했는데 그 노래가 초나라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또 이 또 화양 부인이 초나라 출신 아닙니까? 초나라 노래에 또 마음이 울컥한 거야. 그리고 옷 한 벌을 선물했는데 그 옷도 초나라 옷이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화양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부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속으로 야, 이 새끼 잘하는데 생각보다 잘하는데 해서, 이인도 그러니까 이 여부리라는 사람이 안목이 장난 아닌 게, 이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 큰 판을 벌이면서 어디에 누구를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써야 되고 어디에 누구를 공략해야 되고 다 정확하게 간파를 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인 왕자에 대해서 제대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정도 할 센스와 이 지능과 능력이 된다는 거. 만약에 이 사람이 바보였어 봐, 이인이 바보였어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게 파토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태자 경쟁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인만 그 태자 책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인 형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막 서로 이게 암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거야. 어쨌든 여기서 화양 부인이 이인한테 이제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래 니 내 양자 하자.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양자로 받아들이고 이름을 자초라고 지어줍니다. 아들자에 초나라 초자 해가지고 너는 초나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양자로 받자 해서 드디어 양자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해요. 뭐 이게 제가 중간 역사는 다 띵거 먹은 거예요. 우리는 뭐 역사 유튜브는 아니니까. 그래서 화양 부인이 이제 안국군, 이게 나중에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이제 태자죠. 나중에 이제 그 태자 책봉을 좀 하자고 자기 남편한테 자꾸 이제 찔러댑니다. 우리 그 자초 태자 책봉 하자 했는데, 이제 또 이 사람이 화양 부인을 되게 이뻐하잖아요. 근데 화양 부인의 말이라면은 다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니까 오케이 해요. 오케이. 그래서 드디어 이인 왕자 자초가 안국군의 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부리의 도박이 성공하는 순간이죠. 이 당시에 진나라 왕들의 계보를 보면 소양왕이 재위 기간이 엄청 길어요. 이분이 또 명도 길어가지고 아까 요 화양 부인의 남편 있죠, 안국군. 이 사람이 계속 안국군으로 살아요. 너무 이분이 수명이 길었어. 그래서 소양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태자 안국군이 왕으로 올라가면서 효문왕이 되는데, 이분이 3일밖에 임금님을 못합니다. 재위한 지 3일 만에 돌아가셔요. 이분이 너무 수명이 길어가지고. 근데 이제 약간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걸 빨리 자초를 왕을 만들려고 이 또 여부리가 또 일을 벌이는데 달인 아닙니까? 그래서 안국군을 죽여버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반대쪽의 얘기는 아니 어차피 이 당시에 이 안국군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나이였는데 뭐하러 그러냐, 리스크지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텐데 하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바로 드디어 자초가 장양왕이 됩니다. 드디어 왕이 돼요. 여부리가 기획했던 이제 그 그림이 드디어 투자 포인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양왕이 3년 정도 재위하다가 또 죽어요. 아까 그 조이가 나왔던 애기 있죠? 그 애기가 드디어 영정 그 애기 이름이 영정인데 이제 즉위를 하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진시황이 됩니다. 계보도는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제 우리 여부리는 투자한 게 있으니까 이제 걷어들여야죠. 그래서 자초가 장양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 바로 여부리한테 상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니까 해서 하남과 남양이라는 아주 알토란 땅에 시급 10만원을 하사하고, 그다음에 문신후에 봉하면서 진나라의 승상으로 바로 수직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네, 승상.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여부리가 정치 권력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정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한 게, 그럼 지금 여부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 간에 당시에 약소국에서 태어나서 장사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자초가 3년 뒤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 진시황, 어린이 꼬마 진시황이 즉위를 하는데 이 당시에 얘가 나이가 13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여부리가 섭정을 하는데 이 장량왕 시절보다 여부리의 권력이 더 강해져요. 얼마나 강해지냐면은 승상보다 훨씬 높은 상방까지 올라갑니다.
상방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왕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중보라는 칭호를 획득하죠.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진시황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진시황이 있긴 하지만 이때 나이가 어리니까 섭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진나라의 권력자 1인자가 됩니다. 1인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여부리의 집에 식객만 3,000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식객 중에는 그 유명한 이사 있죠. 이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여부리가 무소부리의 부와 권력을 쥐게 되죠. 뭐 장사해서 돈 버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아까 장량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더니 이제 요 조이 요 우리 또 역사상 또 우리 또 중국 역사상 생녀라고 하는 이분이 여부리한테 슬슬 또 찝적대요. 놀아줘 하면서 왔더니 여부리가 당연히 처음에는 좀 이제 받아주죠. 처음에 받아주고 여부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또 국내에는 또 보는 눈이 많고 말이 또 뒤로 도니까 여부리는 불안한 거야. 이 사람 머리 좋잖아요. 불안한 거야. 이렇게 자꾸 만나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조희가 지금 황제의 어머니인데 황제의 어머니가 지금 놀아난다? 이건 죽어도 말 못하는 중범죄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부리가 조이한테 요 남자를 소개를 해줍니다. 노예라는 남자를. 이 노예라는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은 어마어마한 남자인데 이 중국 진나라 당시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립니다. 알죠? 라스푸틴. 라스푸틴 검색해보세요. 라스푸틴, 포르말린 뭐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 그래서 이 노예라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자면은 병강세고 그 남성의 그게 아주 크고 힘이 좋았다. 그래서 뭐 기록을 보면은 그걸로 뭐 이렇게 바퀴도 돌렸다 그러고 막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는 남자였대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아니라 그 여자로 사로잡는 힘. 그래서 또 이 진시황의 어머니 조희는 또 생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여기 풍덩 빠져버리는 거야. 둘이 죽이 잘 맞는 거야. 아주 그냥 둘이 좋아 죽어요. 또 조희도 당시에 미인이었으니까 둘이 좋아 죽어. 좋아 죽는데 문제가 이제 이 궁 안에서 둘이 만나기가 리스크가 너무 높은 거야. 왜냐면은 노예를 그 궁에 들이고 이제 조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시로 위장을 해서 들락날락은 했지만 이게 언젠간 발각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얘 둘이 살림을 따로 차려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려요.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또 황후니까 예전에 황후였으니까 지금 황제의 어머니고 하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거기 식객들이 뭐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렇게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기반을 다지고 살림을 차리고 사는데 거기서 또 아들 둘이 태어나요. 이거를 만약에 진시황이 알게 되면 노예는 당연히 죽는 거고 그죠? 이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겁니다. 황제의 어머니를 일개 한량이 지금 황제의 어머니를 탐한 것은 물론이고 황제의 어머니 지금 놀아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노예가 거기까지만 했어야 됐어.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밑에 식객들하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가 막 마음대로 막 구는 거죠. 막 좀 뭐라 그럴까 좀 싸가지 없이 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기분이 나빠서 수가 틀려가지고 바로 진시황한테 일러버립니다. 니네 어머니 지금 노예라는 그 한량하고 바람 나가지고 지방에서 그러고 살고 있다. 일러버려요. 근데 진시황 귀에 들어가죠. 당연히 어떡합니까? 이거 열받지. 진시황이 노예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데 당연히 노예도 또 그 정보를 알아요. 알아서 노예가 먼저 진시황을 죽이고 아예 국정을 찬탈하려고. 국정을 찬탈한 다음에 나중에 요 아들들한테 진나라를 물려주려고 아예 노예가 먼저 진나라를 칩니다. 진시황을 치려고 해요. 근데 그걸 또 진시황이 모를 리 없죠. 그래서 노예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노예가 이 강력한 남성으로 일으켰던 이건 이제 진압이 되고 당연히 노예는 죽고 그다음에 요 밑에 애기들도 둘 다 죽여버립니다. 진시황이 죽여버리고 뭐 지네 엄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유패를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부리는 이 사단을 만든 게 결국엔 여부리인 거를 진시황도 알아요. 알아가지고 진시황이 그 묘한 감정으로 얘기를 해요. 여부리 당신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권력이 강하고 네 맘대로 다 하냐. 물론 이제 지가 황제가 되고 지네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를 아니까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부리는 당시에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돈도 많고 세력도 너무 강해가지고 진시황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 함부로 할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조금씩 이제 진시황이 자기 권력을 더 세게 만들어가면서 여부리를 결국은 보냅니다. 지방으로 보내버려요. 보내면서 여부리는 이제 자살하거든요. 여부리는 나중엔 결국은 이제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마천이 평가한 거나 이제 후세에서 평가한 거는 이 사람은 이름만 알려진 자고 명성에는 못 미치는 간사한 자다. 이름만 그 당시에 되게 셌지 명성에 못 미치는 간사한 자고 그리고 화려한 명성과 그 어마어마한 소문에 비해서는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생전에 이제 사는 동안에 여부리에 대한 평가는 세간의 평가는 되게 좋았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부리가 뭐 문화나 이제 학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학자들 이런 사람들 되게 잘 대우를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 여부리네 집에 찾아오는 식객들 중에 이제 좀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아까 이사 있었잖아요. 이사. 나중에 진시황의 책사가 되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세간의 평가는 좋았는데 죽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평가할 건가 싶어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은 일개 장사꾼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걸로 또 자기가 기획한 대로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국가를 장악하고 국정을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그게 보통 능력은 아니지. 근데 이제 사마천이 말하는 거는 살면서 출세하고 힘없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상의 것을 놓쳤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부리의 우리는 투자 철학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여부리가 장사를 하거나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인 왕자한테 몰빵을 쳤던 투자 철학을 보면, 몰빵을 치자는 게 아니고 뭔가 투자를 하기 전에 아주 철저히 리서치를 단행했습니다. 마지막 그 여부리 인생의 마지막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왕자한테 투자를 할 때 안국군의 20명의 자녀, 그 자녀들에 대한 정보를 다 리서치를 했대요. 다 리서치를 하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그 다음에 화양 부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인 왕자에 대한 거, 자기가 움직이는 동선에 필요한 것들부터 해서 모든 그 상황과 사람들에 관련된 정보를 다 철저히 리서치해서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실행할 때는 철두철미하고 친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일단 일을 도모하고 나서는 하늘의 뜻을 맡겨야 되죠. 당연히 내가 아무리 기획을 잘하고 잘 판을 세웠어도 결국은 결정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엉덩이를 깔고 눌러 앉아서 인내를 하는데, 이때 그 사소한 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인 왕자가 자기한테 좀 실망감을 안겨준다든가, 내가 뭐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이 살짝 틀어졌다든가, 이런 사소한 변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자들도 좀 마찬가지죠. 내가 이 회사를 이만큼 좋게 보고 투자를 했는데 뭐 한두 분기 실적이 좀 꺾이거나 1, 2년 실적이 꺾이거나 아니면 뭔가 잠시 뭔가 좀 삐끗했다고 해서 이 회사 별로네 하고 팔아버리는 거, 그런 실수를 좀 하지 말자. 사소한 사건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만 보고 우직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밀고 나갔다. 그 다음에 시세에 연연하는 것은 하수요, 시대 트렌드와 BM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중수요, 사람을 보는 눈을 갖추고 사람에게 장기 투자할 줄 아는 것이 가장 고수이다. 말은 쉽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없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내가 좋게 봤던 사람이 나중에 날 뒤통수로 칠 수도 있고, 난 저 사람 별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국일 수도 있고, 나한텐 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었는데 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내 인생을 딱 걸 정도로 사람 보는 눈을 나는 갖췄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진나라가 이제 통일하기 전에 그 전국시대 때 여부리라는 이제 글로벌 국제적인 장사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갑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날씨가 갑자기 변하고 이제 또 코로나 환자 많아지고 하면서 건강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더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